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확진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 0시 기준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708명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주 전 1976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확연해지면서 오늘부터는 기존 50인 이상 공연장 등의 마스크 착용 지침도 해제되면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상위 6개 팀이 격돌하는 K리그1 파이널 A 무대에 진출하게 된 강원FC가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과 선수단은 이번 파이널 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기적을 써내려가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강원FC의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FC 선수들이 강하고 빠른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리그 정규 마지막 경기까지 마친 뒤 며칠 쉴 새 없이 선수들은 다시 그라운드에 모였습니다. 훈련장은 10월 2일부터 시작되는 파이널 A의 첫 승리를 거두겠다는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강원FC는 파이널 A 첫 경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연습 경기 등을 통해 조직력과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파이널 A 첫 경기 제주전을 포함해 전북과 포항전은 원정에서 열리고 인천과 울산전은 춘천 홈에서 진행됩니다. 구단 역사상 세 번째이자 3년 만에 파이널 A에 진출하게 된 강원FC.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이른바 ACL 진출에도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이널 A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둔 세 팀, K리그와 관계없이 모든 팀들이 참가하는 토너먼트 대회 FA에서 한 팀 등 모두 4팀이 ACL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파이널 A 최상위 팀이 FA컵 우승까지 차지하면 파이널 A의 ACL 진출권이 한 장 더 주어집니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강원FC가 승점 4점을 앞선 인천을 따라잡는다면 창단 첫 ACL 진출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만 잘 준비해서 또 상대를 이긴다고 하면 또 못 따라잡을 점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은 꼭 이기려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K리그1 강등 위기까지 내몰렸다 올해는 파이널 A에 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낸 만큼 강원을 이끄는 최용수 감독의 포부는 남다릅니다. 상위 스플릿에 올라왔으니까 저는 만족 못합니다. 좀 더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이널 A 무대에 복귀하는 강원FC가 이제는 창단 첫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자연산 양양 송이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4일 양양 속초 산림조합에 따르면 양양 송이 1등급 킬로그램당 공판가가 136만 6,660원으로 지난해보다 60원이 올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양양 송이 1등급 공판가는 추석을 앞두고 94만 1,900원까지 올랐다가 명절 이후 40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송이 채취량이 줄어들면서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편 양양군은 오는 30일부터 남대천 둔치와 송이 산지 일대에서 3년 만에 양양 송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원주 불온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법천사 옛 절터가 남아 있습니다.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유적 전시관이 현지에 문을 열었는데요. 국보 직왕국사탑은 2024년 원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제10차 법천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공양보살상입니다. 하나의 석탑 앞에 하나의 불상이 나온 적은 있지만 법천사지의 경우 2개의 석탑이 나란히 서 있고 보살상도 2개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초 사례여서 주목받았습니다. 발굴 이후 그동안 충주에 있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원주에는 마땅히 보관하고 관리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충주나 춘천 박물관에 흩어져 있던 2천여 개 법천사지 관련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유적 전시관이 준공됐습니다.
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돼 3개 전시실과 교육실, 수장고를 갖췄습니다. 벌써 유물 400여 점이 1차로 들어와 일반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의 거돈사지, 그다음에 흥법사지를 같이 이제 아우르는 이제 큰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법천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다시 한번 원주에 가지고 와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터와 탑비 정도만 남아있던 법천사지 일대에 박물관급 전시 공간이 마련되면서 국보 지광국사탑 환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원을 마친 지광국사탑이 원래 자리인 법천사지로 가게 될지 이곳 유적전시관으로 오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과 원주시는 2024년을 목표로 잡고 환수 위치를 논의하고 있는데 빠르면 11월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거돈사지, 흥법사지 등 남한강 유역 폐사지 정비와 연구에 박차를 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에 배분되는 한강 수계관리 기금이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확정된 내년도 한강 수계기금 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강원도 배분액은 1,032억 원으로 지난 2019년보다 193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 23년 동안 강원도에 배분된 한강 수계관리 기금은 1조 6,482억 원으로 전체 기금 배분의 19.1%로 3조 7,957억 원, 44%가 배분된 경기도와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민선 8기 동안 200억 원 이상 기금이 증액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미신고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강원도의 불법 숙박업은 2,000개로 추정되며 신고 숙박업 대비 23%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미신고 숙박업소 25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강원도는 시군 공중위생 범죄 단속을 위한 특별 사법경찰 인원이 부족해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단속 사례를 공유하고 특별 사법경찰 지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삼척시가 맹방해변에 BTS 조형물을 제작 설치합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25일까지 맹방해변에 모두 5천만 원을 들여 BTS 조형물인 파라솔 9개와 벤치 1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BTS가 지난해 3월 맹방해변에서 빌보드 1위 곡 버터 등이 수록된 앨범 버터의 앨범 자켓을 촬영해 맹방 지역도 유명세를 얻고 있습니다. 2022 강원 일자리 박람회가 횡성과 강릉, 춘천에 이어 마지막으로 원주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원주 일자리 박람회는 오는 28일 원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며 삼양식품과 K프라이드, 인성메디칼 등 37개 기업이 참여해 사전 구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실시합니다. 또 국립공원공단과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원주 혁신도시 내 7개 정부 공기업이 참여해 채용 설명회와 현직자 토크쇼 등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주관하는 VR 모의 면접과 AI 모의 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 신경호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생 진단평가와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11월 말부터 신청학교의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치를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 진단평가 분석 결과를 학교에 통지하고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내 누적 인원은 3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의 수도권 원정 진료 인원은 충청남도 46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4만여 명이었습니다. 특히 14개 시도 전체 인원 가운데 강원도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13.3%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춘천 캠퍼스 60주년 기념관에서 진로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27일에는 대기업 채용 트렌드와 준비 취업 특강과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창업 특강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28일에는 BGF 리테일, DB 손해보험, 더존 비즈온, SK E&S 강원 도시가스, 휴젤, 바이텍 매드 등 30개 기업이 기업 홍보와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강원도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우영 도당위원장과 허영, 송기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강원도의 철도와 도로 SOC 예산 확보와 특별자치도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예상정책협의회에는 강원도당뿐 아니라 서울시당과 인천시당도 참여합니다. 강원도에서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희 국회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소방 공무원은 4,463명으로 소방관 1명당 344명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지역 소방관보다 담당 인구수가 942명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특히 양구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1명이 147명을 담당해 담당 인구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소방서로 꼽혔습니다. 2022-2023 프로농구 개막을 앞두고 원주DB가 오는 28일 연습 경기와 더불어 팬 초청 행사를 마련합니다. 원주DB 구단은 오는 28일 지난 시즌 통합 챔피언인 서울 SK와의 연습 경기를 팬들에게 개방하고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의 시즌 각오 인터뷰와 애장품 추첨, 팬 사인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11시부터 KBL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30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이 중 50명에게는 팬 사인회 참여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양구군 양록제가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양구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양록제는 양구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읍면 대양 스포츠 경기, 양록제 타종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3일간 이어갑니다. 이와 함께 양록제의 부대 행사로 두타연 일원에서 금강산 가는 옛길 걷기 대회가 진행됩니다. 강원대학교가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학교와 학점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래 전국 9개 국립대가 학점 교류를 시행 중이었는데 이번 협약에서 서울대가 참여하면서 디지털 연합 교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립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올해 안에 학습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봄 시범 서비스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학점 교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